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 2동 수의 3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혜 의원입니다. 경제 안파로 인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2년차에 접어든 구청장님의 운영 방향과 제9대 구의회 의정 활동의 협업으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승진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강북구가 되길 바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관리소 사무소 수유 2, 3동 확대와 수유동 12구역 3080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동 흰구름 어린이공원과 수유 3동 소기 어린이공원 주변은 빌라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번 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빌라와 연립주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수유권역과 미화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 밀집도나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흰구름 어린이공원과 소기 어린이공원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유 2, 3동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유 2동 12구역 내 3080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 영어마을 수유 캠프의 부지 활용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만을 보시겠습니다. 2006년에 개원한 서울 영어마을 수유 캠프는 6만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약 3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및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22년 8월 30일을 폐원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래전에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이곳 캠프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백지화되었고,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복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것도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번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서울시의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먼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에 미래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영어마을은 이국적인 풍경이 소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고, 두 번째, 또 그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 또 그리고 강의실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수유 캠프의 내부 시설을 보면 교육 장소로 쓰이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최적이라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복지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복지 사업들을 한 곳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주변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이와 같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해 거쳐 서울영어마을 수유 캠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위기 대비하기 위한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제22대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선거용 현수막은 약 290만 장, 총 1,739톤이었고 이번 22대 총선 후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수막은 약 260만 장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 의류나 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을 한 장 소각할 때마다 6kg가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현수막 재활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수유 3동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관내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2020년 수유 2동의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개의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유 3동에도 우리 동네 키움센터 9호점을 마련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방과 후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봄 비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숨지자 어머니를 돌보던 60대의 두 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치매가 세모녀의 생활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할 지자체 복지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60대라는 점에서 이른바 노노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가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치매 노인은 48.7%로 전체 치매 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연간 평균 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 원으로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65세 노인의 비율이 24%에 달해 서울 시내 강북구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타구에 비해 돌봄 비극이 발생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앞서 돌봄 비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 즉 요양보호사들이 약 4,1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들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봄 어르신들을 이동시켜주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잦은 소독약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등 신체적인 통증이 기본이었으며 돌봄 이용자들이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고충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요양과 어르신 돌봄의 소외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에 따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201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서울 시내에서 종로구, 중구와 함께 제일 먼저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1%를 넘으며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강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파크 골프장과 같은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북구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답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집행부와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해서 강북구의 친화도시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이나 또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심한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팔구구불증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주간 연속 보도입니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골프와 비슷하면서 쉽고 또 운동 효과가 큰 파크 골프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무림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서울 도심 속 작은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골프채를 들고 즐겁게 공을 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채 하나만으로 18홀을 도는 파크 골프입니다.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비슷하지만 이동 거리가 짧고 비용도 저렴해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배우기가 쉽고 운동 효과도 큽니다. 이 때문에 노령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분이 워킹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운동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스포츠가 생활체육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국가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 환자인데 림프종암인데 몸이 많이 좋아져요. 왜냐면 많이 걷는데 머리를 써야 되니까 치매 예방에도 최고이고요. 4시간을 돌면 거의 10,000보 이상을 돕거든요. 정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되는 파크 골프 열풍에 대한 뉴스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크 골프에 대한 강북 구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 공급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맨발 걷기 환경에 대한 확대 조성 필요성입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이제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 의원의 뜻과 같이 하는 의원님들 덕분에 작년 9월 우리 구에서도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산에 자연치유 맨발 걷기 숲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맨발 걷기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 길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숲길 노선 정비 및 세족시설 설치와 함께 맨발 걷기 길의 확대 조성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노년의 시간을 보낼 경로당이 더 즐겁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있었던 제260개 임시의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에 깊이 공감하여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재정 여건과 환경 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